저는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무한도전 프로그램 초창기 멤버인데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 제가 그 앞전에도 여러 프로그램을 했지만 사람들이 어디 가면 아까 우리 저 진행자께서도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을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프로그램을 딱 8주 출연을 했어요. 근데 어디 가면 늘 무한도전이 저를 따라다녀요. 굉장히 기분 나빠요. 저는 무한도전을 그만두고 나서 지금까지 무한도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왜? 마음이 아파서. 근데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그만둔 이유는 너무나 단순했어요. 무한도전 녹화장에 딱 갔더니 참 다양하대. 저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캐릭터들이 있었어요. 어떤 이는 가는 거야, 가는 거야, 가는 거야. 이거 3번만 외쳐도 웃겨. 누군지 알죠? 노, 홍철 씨. 어떤 친구는 몸 자체가 코미디언이야. 그래서 맨바닥에 한 바퀴만 굴르고 일어나도 흙 묻은 거 자체가 웃겨. 정형돈. 또 어떤 아이는 자기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해서 매 빽빽 소리만 질러. 책임져! 막 이러고 막, 나야, 나! 이러고, 박명수. 근데 저는 그 와중에 제가 뭘 해야 될지를 솔직히 찾지를 못했어요. 아침 6시에 녹화를 하러 가면 물 한 모금을 마시면 그 물이 체했어요.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목욕탕 물 퍼내기라는 그 과제가 하나 있었는데 전 정말 열심히 퍼냈거든요. 제 존재감은 어디 가고 없는 거예요. 열심히 퍼내고 나서 아침 6시부터 푸기 시작해서 밤 11시까지 펐는데 기절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생각을 했죠. 아, 이 프로그램은 나와 전혀 맞지 않는 프로그램이구나. 왜? 저는 그전에 혼자 진행하던 MC 역할을 좀 많이 했는데 이제 리얼 버라이어티라 그래가지고 단독이 아닌 여러 사람이 때로 몰려다니는 여럿이 몰려다니는 그런 프로그램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 속에서 그들과 소통하거나 융화가 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따로 떨어져 나와야 돼요. 동의하세요? 어울리면 어울릴수록 계속 나는 아프기만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을 딱 그만두고 뭘 할까를 고민하다가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내가 이제부터 앞으로는 방송에 어느 한 기간 동안은 잘 쉽게 내 얼굴을 내밀지 못하겠구나. 아까 참 오랜만에 저를 본다고 하셨잖아요. 진짜 오랜만에. 그래서 저는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사업을 많이 시작했어요. 뭐 맛있는 고기를 파는 고깃집을 했다가 망하고 또 북카페라 그래가지고 책 읽는 카페. 저 홍익대학교 앞에 가면 요즘 북카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홍익대학교 앞에서 북카페를 제가 처음에 그 초창기 시절에 제가 시작을 했는데 역시 다른 사람은 다 흥했는데 저만 망했어요. 그리고 그런 거 필요 없다 해서 이제 그냥 주점을 차렸어요. 젊은이들 많이 찾아오는 주점을 차렸는데 역시 한 1년 좀 지나서 망했어요. 이런 식으로 망한 게 한 8번 망했어요. 근데 방송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이제 득세를 하면서 제가 설 자리가 줄어들고 자꾸 망하니까 이렇게 망하면 습관적으로 8번씩이나 망하잖아요. 그러면 기간이 몇 년 걸렸거든요. 이 망하면 결정적으로 없어지는 3가지가 있어요. 뭘 것 같아요? 돈, 또 자신감. 자신감이라고 하셨죠? 야, 눈이 말똥말똥하신데. 맞아요. 돈하고 자신감이 없어져요. 이건 정말 기본적으로 없어지게 되더라고. 마지막 또 하나 없어지는 게 있어요. 뭘까요? 주변에 친구가 없어져요. 사람이 없어져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 거냐면 나중에 3글자로 다가와요. 외로움. 저는 다 망하고 나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을 그 당시에 서울역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한 노숙자분이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분을 저도 모르게 솔직히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었는데 저도 모르게 그분을 한참 보면서 먹먹하게 서 있었어요. 아, 나도 저렇게 노숙인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무서움에 한참 바라보고 먹먹하게 눈물을 흘린 적도 있었고 내가 또
잘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좀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한강 다리 위도 몇 번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한강 다리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엄청 무서워. 엄청 무서워. 무서운 거예요. 진짜 무서워. 그래서 야, 이 용기도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방황을 많이 하는데 정말 행운은 우연히 다가온다고 저에게 초등학교 친구 한 명이 나타났어요. 그 친구가 저에게 뼈저린 말을 한마디 해줍니다. 네가 망하고 네가 잘 못되고 그런 모든 이야기를 너는 핑계로 대고 있는데 너는 인생을 핑계를 대고 살래? 아니면 네 인생을 누군가에게 설명을 해주고 살래? 저는 그 말이 머리끝이 쭉 뺐을 정도로 제 마음에 다가왔어요. 그 친구가 저에게 해준 말은 너는 남의 이야기를 좀 듣고 그 이야기 중에 몇 가지를 너의 것으로 좀 만들어야 한다. 남의 이야기도 열심히 들어라. 너의 고집과 아집을 다 버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생각이 너는 바뀌어야 된다. 그러고 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생각이 바뀌면 모든 게 다 바뀐다. 한번 해봐라. 저는 그래서 그 친구가 해준 얘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동안 진짜 뭐 하나 쉽게 된 것도 없고 뭐 하나 잘 된 것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 뒤로는 1년에 한 100번 정도 좋은 강의를 많이 들으러 다녔어요.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제가 부산에 가서 김문훈 목사님의 강의를 듣는데 그분의 말씀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데 속은 다 골마 있더라. 누구나 다 힘들고 아프더라. 그러니까 너무 너만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만 아프다고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즐겨라. 그러면 다 똑같아지 다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는데 저는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 나만 실패하고 왜 나만 힘들어하고 나만 거기서 벗어나와야 되는지 해답을 찾지 못했었어요. 근데 그 강의를 듣고 나서 그래 그런 거다. 나만 아픈 게 아니고 이 사람도 뭔가 속은 골마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색하지 않고 자기 일을 묵묵히 꿋꿋이 하고 있다. 한 100번쯤 이런 강의를 듣고 나니까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분들의 이야기를 잘 버무려서 스토리텔링을 해서 이야기를 좀 팔아보자. 제가 여러 번 망하면서 다시는 사업하지 말자고 그렇게 제가 다짐을 했는데 저도 모르게 또 뭔가 일을 또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덜컥 차린 회사가 남의 이야기를 잘 만들어서 좋은 이야기를 잘 만들어서 잘 전달하려고 하는 회사 네이밍을 한 거예요. 다른 건 제가 쉽게 망했는데 현재 6년 동안 망하지 않고 있어요. 딴 데 가면 이 얘기하면 박수 나오던데. 제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 여러분의 얼굴이 어떤 게 변화가 있는지 아세요? 제가 어려웠던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같이 얼굴이 어두워져요. 근데 제가 6년 동안 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했더니 여러분의 얼굴이 다 밝아졌어요. 이게 뭐예요? 긍정의 힘이에요. 저기 여학생은 환하게 웃어줬거든요. 너무 고마워요. 저 웃음 자체가 저에게는 큰 응원이거든요. 그리고 그 탄력으로 저는 계속 뭔가 일을 저질렀어요. 중소기업 대표들만 모여서 교육을 받는 교육 커뮤니티 LSA라는 걸 제가 또 만들었는데 지금 한 350명 정도의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거기서 교육받고 그분들이 커뮤니티가 생겼어요. 그것도 역시 제가 새롭게 만들어서 저질러서 일을 벌린 일이에요. 그것도 역시 6년 동안 망하지 않고 있어요. 기왕에 치는 박수라면 소리까지 질러서 박수 쳐주면 좋은데. 또 달린 김에 또 저질렀어요. 우리 그러지 말고 봉사단체를 만들자. 그래서 그분들하고 힘을 모아서 미래로라는 봉사단체를 지금 6년째 망하지 않고 해마다 진행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죠. 그리고 저처럼 소통하지 못하고 변화하지 못해서 조금 더디게 온 사람들을 위해서
소통 전문가라고 하는 창직을 통해서 그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전문가 과정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강의를 할 수 있게끔 창직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저도 모르게 막 벌리고 있어요. 이건 역시 6년째 현재 진행형입니다. 망하지 않았어요. 예. 저는 앞으로 수없이 많이 망할 것 같아요. 근데 망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걸 할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살아있다는 존재의 이유일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수없이 많은 책과 수없이 많은 그 정보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가 있겠지만 저는 우리 여러분들께 꼭 이분들의 삶처럼 살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언제 시작하느냐? 지금 시작하면 늘 늦지 않았다. 지금 시작하면. 그래서 가브리엘 샤넬도 예를 들어서 삭바느질부터 시작해서 최고의 명품 브랜드를 만들어냈고 우리 저 밑에 분은 누군지 아시죠? 햄버거 아저씨잖아요. 그죠? 커넬 샌더스도 65세에 창업을 했대요. 그 전에 수없이 많은 실패를 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제 강의 주제가 오늘 쫄지 마라 별거 아니더라거든요. 인생이 어떤 분들 만나면 되게 겁내해요. 뭔가 새로운 걸 하는 것을. 근데 저렇게 삭바느질부터 시작하고 또 65세까지 실패만 하다가 65세에 창업을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대단한 회사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인생은 다 그러그러하게 사라지고 내가 걸어온 만큼 또 다른 새로운 길이 열리더라. 제가 6년째 망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잖아요. 저는 앞으로도 망할 것 같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망하지 않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계속 할 것이다. 더 중요하지 않나요? 제가 오늘 쫄지 말자 이 이야기를 좀 하면서 여러분께 이분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사실 다들 어렵다 해서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누구나 다 어렵고 힘든데 늦게 자신의 일을 좀 시작을 해서 이분들하고 똑같아요. 자기 일에서 인정받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굉장히 늦게 시작하셨어요. 근데 늦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 제가 이분을 짧게나마 소개를 드리고 제 이야기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